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4월 18일 날 2582포인트까지 갔던 코스피가 5월 15일 기준으로는 2455까지 한참 밀렸었는데 최근 6일 동안 상승하면서 오늘 2557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4월 19일 날 913포인트까지 아주 맹렬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5월 15일 날 이제 뭐 806포인트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좀 답답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었는데 최근 5일 동안 또 반등을 하면서 오늘은 85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막 생기고 조정을 받기도 하고 하는 상황들이 오면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제각각인데요. 그래도 나는 뭐 2차 전지를 믿는다. 뭐 이러면서 계속 갖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발빠르게 이제 테마를 쫓아서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로봇과 2차 전지로 시작을 했던 올해 증시가 이제 바이오를 살짝 건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와 엔터를 거쳤다가 지금은 이제 또 반도체 랠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이제 또 챗 GPT로 촉발된 이 생성형 AI 때문에 이제 뭐 반도체 랠리가 올 거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어두운 시간은 끝났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또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조선주들도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이걸 다 쫓아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힘을 받아서 계속 올라가는 걸 수도 있는데 올라가다가 조금 멈추면 이게 이제 다 올라오고 딴 거로 옮겨간 건가? 숨고르게 하다가 더 올라갈 건가? 사실 판단도 잘 안 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10년간의 과거 10년간의 이제 코스피 차트거든요. 한참 박스권에서 맴돌다가 2017년, 18년에 이제 한참 올랐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았다가 21년에 폭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또 주저앉는 그런 이제 막 사이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나름 10년을 또 놓고 보니까 심했었는데 지난 10년간 따져봤더니 그래도 연 단위로 따졌을 때는 주식으로 손해봤던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참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투자한 모든 종목이 수익이 났어요, 익절했어요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이제 모두 수익이 났다는 얘기인데요. 작년만 놓고 보면 이제 작년이 사실은 저한테는 처음으로 이제 평가 금액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났던 해였거든요. 그래도 현금 흐름으로는 뭐 나름 괜찮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건 뭐 약간 정신승리일 수도 있는데 배당금으로 이제 방어를 한 거고 배당금이 이제 나와주니까 그런 부분을 현금 흐름상으로는 플러스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제 작년에 그 마이너스 평가 금액 마이너스 났던 거랑 이제 배당 들었던 거 감안해서 다 합쳐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부분을 거의 다 만회를 했습니다. 올해 한 지금 19% 살짝 넘게 수익이 났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마이너스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소소한 수준이어서 뭐 내일이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어서 뭐 거의 이제 BP에 다가갔다고 볼 수 있는데 현금 흐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익절했던 것들이랑 뭐 이제 배당 들어온 거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합쳐 보면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벌써 작년을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현금 흐름과 올해의 현금 흐름을 따져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이제 뭐 배당으로만 버텼다면 올해는 그래도 익절한 것도 있고 작년보다 올해 이제 배당금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이제 나아졌는데 이렇게 이제 좀 받쳐주는 배당금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가능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지금 19% 이익 났다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은 스코어니까요. 두 자릿수만 나도 괜찮은데 거의 뭐 20%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올해는 좋습니다. 작년에 워낙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많이 벌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죠. 사실 올해 에코프로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좌절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 지금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막 2배 간 종목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작년이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익이 꽤 좋았거든요.
꽤 좋아서 이제 시드가 많이 커졌는데 작년에 훅 까먹고 나니까 그게 그냥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마이너스 금액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평가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이 이제 유일한 적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워렌 버핏이 왜 투자의 제1원칙이 돈을 잃지 않는 거라고 했는지 충분히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방향이 명확치 않을 때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점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한 번에 더, 한두 번의 폭락이 더 있다. 뭐, 미국의 중소은행이 어떻고,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고, 지금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 너무 안 좋고, 삼성전자도 마이너스를 날 거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먼저 올라간다고 올라갔지만, 실적 나오고 나면은 또 조정을 받을 거다. 올라간다고 쳐도 뭐 3분기 말이나 4분기나 이때쯤 돼야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 방향성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또 지금 막 전쟁도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방향성을 점치기 굉장히 어려운 주식 시장인데, 뭐 늘 그러어 오긴 했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맨날 배당주 타령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그 배당금 조금 벌어갖고 얼마나 남는다 그러세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배당률을 6%에서 7% 이상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평가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보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의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구조를 짜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얘기는 이제 제 지인분 얘기인데요. 지인분이 이제 건물을 작년에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받아보겠다고 이제 법인 쪽에서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PF가 작년 말에 이제 PF들이 잘 안 됐잖아요. PF가 깨지면서 실패를 하고, 오히려 이제 뭐 세입자도 다 해결해 주겠다고 했던 개인한테 팔려고 그랬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못 팔게 되신 거죠. 근데 또 심지어 이제 그래도 좀 딴 사람한테 팔아보려고 하니까 이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10년 동안 이 세입자들을 보호를 해주잖아요. 입장에서는 좋은데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게 골치가 아픈가 보더라고요. 나 나갈 테니까 딴 데 옮겨가면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나한테 보상비 주세요. 이러고서 그걸 좀 과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이제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2주 전인가 이제 그 SG증권 사태가 뭐 벌어지면서 그 중에 이제 폭락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다올증권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슈퍼개미가 샀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교사 생활을 한 20년 하셨던 분인데 IMF 때 학교 그만두시고 부동산 투자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투자로 자산을 일구셨고, 이제 이 폭락 사태가 이루어지니까 이때가 찬스다 하면서 지분을 매입하시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하셨대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삶을 좀 꿈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주 머리 아플 것 같고요. 세입자 안 들어오면 빵꾸 나니까 골치 아플 것 같고, 또 안 나간다고 버티면 더 머리 아플 것 같고, 그것보다는 따박따박 돈 벌어서 배당금 꽂아주는 그런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멋진 꿈을 꿔보시고 꼭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